브라보 말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중국과 미국이 많이 시끄럽죠. 자, 그래서 갑자기 문득 생각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거기는 바로 소련입니다. 자, 소련은 왜 붕괴되었는가? 소련은 미국이 붕괴시켰는가? 소련의 붕괴는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자, 미국이 중국도 붕괴시킬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예전 소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련은 왜 붕괴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붕괴 전략을 이용한 것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소련이 어떻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잘 몰랐을 겁니다. 갑자기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일단 소련이란 나라는 1922년 12월 30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과 잘카푸카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공화국들이 연합을 이루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지도자는 레닌이고 1924년 스탈린이 소련의 지도자가 됩니다. 1941년 독일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1945년 독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94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으로 일본과는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소련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고 또 태평양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던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련은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점점 승리하자 늦지막 8월 달에 만주 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저항이 생각보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바로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소련의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에서 줄을 그어 신탁 통치를 받는 신세가 됩니다. 소련은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냉전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소련은 주위의 나라들을 공산화하기를 원했고 동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베트남까지 공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에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서독에도 엄청난 지원을 해서 민주주의로 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또한 대한민국도 미국의 도움으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휴전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에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휴전 이후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서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체결은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조약입니다. 자,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라는 위치가 필요했고 한국은 미국의 국방력이 필요했습니다. 덕분에 국방 예산을 줄여서 60년대, 70년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방위비 등으로 껄끄러운 상대가 되었지만 자, 처음에는 목숨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서 소련이 붕괴가 시작된 이유는 미국과 대립하면서 무리한 것입니다. 미국은 1983년부터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들어가는 별들의 전쟁이라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주 요격 시스템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며 경쟁이 한창이던 소련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천문학적인 군비 경제는 파탄나게 됩니다. 자, 미국은 계속적인 경제 압박도 가하게 됩니다. 소련은 이 당시 원유를 팔아서 재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해서 국제 유가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니다. 이에 소련의 재정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1년 12월 25일 소련은 경제 부흥에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하게 됩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은 소련과 미국이 경쟁하던 시대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황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핵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도사리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북한 등에서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지만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강 구도에서 서로 핵을 쏠 수 있는 국력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서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련은 러시아와 각 국가로 분리 독립하여 힘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예전만큼 냉전 시기도 아닙니다. 그럼 이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최강의 나라가 되었는데 미국의 눈의 가시와 같은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이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소련의 시대와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제1국가 유지를 하기 위하여 유지하기를 원하고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적으로 중화 사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너무 일찍 드러낸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제1의 국가를 자처하는 것은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평화시대이고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소련과는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도 56개의 소수민족이 연합되어서 만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소수민족 중에는 티베트와 위구르족 등 독립을 강력히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공권력 등으로 막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청나라, 만주족이죠. 만주족이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청은 망했지만 중국 한족에 망해서 편입되었지만 만주족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국공정이나 서국공정 같은 역사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제1등 국가를 위협하는 날이 오면 미국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분리 독립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힘이 빠지고 쇠퇴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만강 위쪽 간도를 청일 조약으로 중국에 빼앗겼습니다. 만약 중국이 분열하게 된다면 간도 쪽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럼 남북한과 간도까지 포함하여 넓은 국토를 이룰 수 있고 인구 1억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허무맹랑하게 볼 수도 있지만 소련이 붕괴한 것이 30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련의 붕괴 전에 노태우 정권 때 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러시아에서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의 무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또 우리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군사 무기나 정보는 사실 이런 일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개발 및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주포나 탱크, 대공포 등은 소련의 기술력을 많이 흡수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방산 시장에도 수출도 하는 효자 품목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와서 우리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기술력으로 만든 탱크를 수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소련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붕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중국이 이런 1등 국가를 자처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붕괴시키려고 하겠죠. 자, 오늘은 소련이 왜 붕괴되었는가? 소련이 미국이 붕괴시켰는가? 소련의 붕괴는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는가? 미국이 중국도 붕괴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